앞으로도 자동차를 서킷에서도 불리지만 공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진짜 서킷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대공 점프들을 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곳에서 쇼크 오일을 어떻게 넣어야지 자동차의 데미지가 좀 덜 쌓일까요? 일단 대공 점프에서는 높이 뛰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네. 높이 뛰어야 됩니다. 차라리 데미지는 뭐. 자, 이거 높이 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점프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같이 둘이서. 뛸 때 차가 이제 뜁니다. 뛸 때 두 사람이서 이렇게 해주면은. 높은 대공 점프 후 랜딩을 맞출 수 없는 곳에서 네. 쇼크 펌핑으로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그건 뭐 어차피 다 관성의 법칙, 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 바닥을 치게 돼 있습니다. 다 바닥을 친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일을 높이거나 피스톤을 작은 걸 사용한다거나 해도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하지만 뭐 변속기라든가 모터에 가는 충격은 네. 뭐 같다고 봐야죠. 네. 점프를 높게 하겠다 그래서 뭐 오일을 갑자기 뭐 2,000번을 넣는다든지 네. 그러면 점프를 좀 똑바로 못 할걸요? 아 그래요? 네, 점프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네. 똑바로 안 가니까 차가 차라리 두 명이서 이제 받아주는 게 아. 네, 너 잡아 할 테니까 이게 낫겠지. 어차피 턴으로 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골로 갈 수도 있는데 머리에 맞으면 골로 간다고 봐요. 안전모를 꼭 쓰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마스크도 쓰고 요즘. 마스크, 네, 마스크. 자, 쇼크 오일에 대한 주행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쇼크 오일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네. 내 차가 잘 갈 때 당시에 네. 온도와 그리고 네. 그때 사용했던 오일의 점도 네. 그 정도를 기록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날씨, 온도, 네네네. 노면 상황에 따라서는요? 노면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는 잘 않습니다. 너무 미끄럽지 않을 경우에는 하이그립에서 오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하이그립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네. 차의 움직임이 너무 예민하면은 조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움직임을 약간 둔화시키게 평소보다 약간 높은 오일을 써주면은 조종하기가 편합니다. 반대로 로우 그립일 경우에는 반대로 낮춰주면 됩니다. 반대로 낮춰준다. 좀 더 차가 롤을 할 수 있게. 예, 이 갭의 차이는 로우 그립과 하이그립의 갭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있어요? 뭐 같은 날씨라고 치면은 뭐 한 50 정도 50밖에 차이가 안 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50도 실질적으로 네. 450을 채우고 500을 채웠을 때 같은 리어 쇼크라 그러면은 이 손으로 댐핑해 봤을 때 차이가 많습니다. 50번 차이가 많습니다. 많다고요? 예. 그래서 25번을 또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0 서킷에서 네. 차량을 주행을 할 때 쇼크 오일과 로우 그립이었던 밀양 서킷에서 쇼크 오일 세팅이 5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나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정확하게는 아, 모르겠지만 범프가 있을 경우 오일 세팅이 변화가 있나요? 범프가 있다고 해서 이제 무작정 쇼크 오일을 부드럽게 가면은 조종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사용하고 있던 스프링은 그대로인데 오일만 부드러워서 댐핑만 빨라지면은 네. 더 차가 까불까불하면서 조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범프가 있을 때 어떤 걸 만지죠? 조종기를 만집니다. 불쾌해가죠. 그 방법 말고 네네. 쇼크 오일에 대해서 범프가 있어. 범프가 있는데 쇼크 오일을 그렇게 많이 고려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저는 다른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범프가 있을 때는 일단 타이어 선택이 중요하죠. 인서트라든가 인서트나 타이어. 뭐 암대의 재질이라든가 네. 그 뭐 쇼의 길이라든가 네. 무게추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쇼 오일만 가지고 범프를 대처하는 생각을 그렇게 접근하는 건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킷이 네.路面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도 네. 이정호 선수는 똑같이 범프가 많이 생겨도 앞뒤로 똑같이 50, 50을 놓고 사용을 하신다는 근데 뜻이죠? 온도를 보겠죠. 온도도 네. 보고 이제 차의 움직임이 오전에 그렇게 했을 때 굴렸을 때 너무 까불까불거린다. 전체적으로 너무 움직임이 네. 빠르다 그러면 약간 오일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범프가 있다고 보통 흔히들 생각하실 때 무른 오일을 넣으면 범프 주파를 잘한다. 네. 스테빌라이저가 없고 앞으로만 쭉 가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고 코너도 있고 점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차 움직임이 편해야 됩니다. 범프에서는 네.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차가 요 진동수라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차가 적합한 진동수를 가지게끔 찾아가는 편입니다. 피스톤과 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네. 오일만 가지고는 생각하기 그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피스톤이랑 오일이랑 같이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 바꾸죠? 알고 있는 조합이 있으면은 범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뒤쪽에 평소에 1.3의 8홀을 사용하다가 네. 범프가 있는 데서 1.4의 6홀이나 1.5의 5홀 네. 이런 거를 쓰고 약간 50 정도 더 뻑뻑한 오일을 썼을 때 네. 느낌이 괜찮았다. 그러면 네. 그거를 데이터로 갖고 계시다가 범프가 생기면은 그 쇼크를 통째로 갖고 있다가 교환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대회 중에 상위 메인 선수들은 쇼 오일 정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 대회 때 쇼 오일 관리를 어떻게 하죠? A메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낮에 예선을 하고 이제 오후에 네. 온도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결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저녁 때. 때문에 이제 오일을 거기에 맞춰서 약간 부드럽게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부드럽게 세팅한다는 거는 오일 번호를 좀 낮춘다는 50 뜻인가요? 정도. 교환을 안 하고 결승을 임하면 차가 많이 튑니다. 차의 실수를 뒤집어지는 걸 줄이는데 쇼 오일이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동수, 정확한 진동수를 앞과 뒤에서 정확한 진동수를 유지한다면 네. 그 오일을 정확하게 거기에 상황에 맞는 적당한 오일을 찾았다면은 네. 덜 뒤집어지겠죠. 차가. 앞은 뻑뻑한데 뒤는 막 이렇게 까불고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100%. 계단 내려오면 막 뒤집어져요. 네. 앞은 부드럽고 뒤는 뻑뻑하면 또 뒤집어져요. 예. 근데 앞도 적당하고 예. 뒤도 적당하면 예. 이게 느껴집니다. 아, 앞뒤가 밸런스가 맞는구나. 조화를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초보자나 입문자 뭐 같은 경우에는 이 조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잘하는 선수들 세팅 시트를 참조하면은 뭐 네. 1.2의 8홀, 뒤에 1.3의 8홀 네. 거의 기본 그런 세팅들을 하고요. 네. 스프링도 이제 뭐 에스옥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2도트, 뒤에 2도트, 네. 뭐 3도트, 3도트 이 정도만 쓰시면은 오일은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씨에 따라서 적당한 오일 넣으면은 기본 갑니다. 쇼이 무를 때 느낄 수 있는 게 스틸 이어링을 꺾고 앞으로 들어갈 때 확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 쑥 하고 들어가죠. 쑥 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리어 쇼이 누를 때는 어떤 느낌이 있나요? 뒤에 쪽이 이제 물으면은 네. 많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빨리빨리. 네네. 빨리빨리 움직이고 코너를 할 때도 뒤쪽이 깊게 들어가죠. 네. 깊게 들어가고. 그럼 엑셀을 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 상태에서? 당기면은 이제 타이어 쪽에 하중이 이제 실리는 속도가 네. 뭐랄까 힘은 전체적으로 실리는 힘은 네.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일이 좀 뻑뻑하면은 실리는 실질적으로 힘은 세지는데 네. 이제 천천히 또 속도도 느리고 근데 네. 오일이 무르면은 이 동작이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뭐 스티어링 특성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더 스티어링이 많아지려나? 좀 더 깊게 롤을 하면은 좀 더 스티어링이 많아지죠. 이렇게 코너에서 나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른 오일을 뒤에다가 두면은 엑셀을 온 했을 때 뒤가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 강해서 네. 그렇게 느껴질 때 리어 쇼를 좀 올려주는 뭐또 다른 얘기인데 뭐 네.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차의 중심이 있고 이 중심이 어디에 바퀴에 이제 땅에 지면에 닿는 곳이 있는데 그 힘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인데 이제 보통 마정남이 방금 얘기하신 거는 네. 차가 이제 돌았다 네. 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제 엑셀 그럴 경우에는 쇼오일 문제가 아니고 네. 쇼오일이 뻑뻑해서 감추어져 있던 그런 밸런스가 네. 쇼오일이 부드러워지면서 두드러지는 거죠. 저는 쇼 오일을 높여서 그렇게 그런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고 거예요? 예. 네. 먼저 다른 포지션 세팅, 얼라인먼트를 찾고 네. 그 오일이 약간 뻑뻑한 상태에서 물러진다면은 이제 뭐 밸런스를 잃고 돌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약간 더 차가 코너에서 나올 때 좀 더 잘 꺾인다든지 조금 더 뒤가 롤을 깊게 하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물러졌더니 차가 돌아가지고 내 차는 부르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반대로 둔하게 만들고 싶으면 네. 쪽을 그냥 더 높은 번호대의 쇼 오일을 넣으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차가 이제 갖고 있던 그 밸런스가 약간 감춰지게 돼요. 네. 그 차가 갖고 있던 그 특성이 버릇이 감춰지기 때문에 네. 오일을 부드럽게 해서 뻑뻑한 오일로 찾아가는 세팅보다는 뻑뻑하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가는 게 세팅을 찾기가 빠릅니다. 앞쪽과 뒤쪽의 쇼 오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뒤쪽이 조금 더 무른 오일을 넣고 보통 그렇죠. 앞쪽을 보통 강한 오일을 넣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네. 프론트 쇼크를 이렇게 눌렀을 때 약간 올라오는 게 보여요. 천천히 올라오는 보이죠? 게. 네.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빨리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댐핑하는 게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근데 뒤쪽은 보일락말락이죠. 네. 예. 약간 지금 부드러운 상태인데 보일락말락이죠. 네. 이 상태를 선호해요. 아 이렇게 네. 눌렀을 때 뗐을 때 천천히 올라갔고 얘는 제가 손을 떼고서 보일락말락. 네, 거의 비슷한 타이밍으로 아 이런 느낌을 선호를 앞에는 약간 보이고 음. 뒤는 보일락말락. 아이 정도. 이 정도 느낌은 항상 제 손에 맞기 때문에 네. 오일을 넣었는데 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 앞에 뒤에 슉인데 앞에 슉처럼 이런 느낌이 나면은 뒤쪽을 약간 부드럽게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앞 슉인데 뒤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오면은 약간 오일을 올려줍니다.
해외 유명 선수들이 뒤쪽 쇼크 오일을 앞쪽보다 더 강하게 쓸 때가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왜 뒤를 더 강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푸시 언더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미끄러운 트랙에서는 그렇게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푸시 언더가 어떻게 나는 거죠? 푸시 언더는 이제 생각한 것보다 차가 큰 원을 그리면서 도는 현상. 아, 그냥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돈다. 예, 그렇게 뒤를 강하게 놓으면 어떻게 되죠? 앞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넣으면 이제 앞이 롤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네. 앞이 이제 그리는 원이 작아지고요. 네. 예, 그에 따라서 앞은 이제 이미 그립을 하면서 돌기 때문에 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예,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원하는 게 뭐 이런 걸 거예요. 앞은 빨리 롤을 하고 뒤는 이렇게 돌아가게. 아, 예, 뒤가 코너 미끌리게.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뒤를 강한 쇼크 오일을 사용한다. 근데 네. 해외 드라이버들이 항상 뒤를 강한 쇼크 오일을 놓는 게 아니라 이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죠? 네, 또 드라이빙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뭐 무조건적으로 뭐 그 선수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앞에 300 놓고 뒤에 500 넣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차의 하중 이동을 손가락으로 자유자재로 갖고 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네. 초보자들은 보통 하중 이동을 잘 못 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드는 게 더 낫습니다. 이종호 선수가 서킷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쇼크 오일을 굉장히 자주 가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 쇼크 오일을 가는 이유가 어떤 특성을 변경하고자 쇼크 오일을 그렇게 가는 그 거죠? 어떤 특성도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네네.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앞에 이거, 뒤에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느낌이 안 나면은 그 느낌을 다시 찾기 위해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날씨. 그렇죠, 바꾸는 거죠. 날씨가 영향이 큰가요? 노면이 날씨가 가장 영향을 줍니다. 온도. 온도. 네.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이 쇼크 오일이 바뀐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추구하는 댐핑은 네. 이건데 항상 같은데 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아, 노면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 쇼크 오일을. 네. 아, 여러분, 저는 노면 상황에 따라서 쇼크 오일을 지금까지 바꿔왔어요. 그거 약간은 도와줍니다. 차를 조금 더 깊게 롤할 수는 있는데 예, 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왜 지금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나부터 잘하고 지금 마정나만 실력이 출중하니까 금방 쫓아오니까 제우스로. 와, 너무하는구만. 아, 진짜 이 쇼크 오일을 노면 상황에 따라서 쇼크 오일을 안 바꾸네. 네. 형님도 거의 이 느낌 필링으로만 갖고 세팅을 해요? 따로 안 하고? 따로 뭐 노면 상황에 따라서 쇼크 오일을 바꿔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원규 형 주행할 때 차 같이 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딱 보잖아, 누구 봤는데 어떨 땐 존나 잘 가고 어떨 때는 막 안 가고 그거는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몰라서 근데 말 안 해주자고. 아무 노면 상황에 따라서 쇼크 오일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살짝은 바꾸지. 근데 살짝은 바꾸는데 그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더 그립하게 50 정도는 낮출 수 있는데 네. 그거 가지고 막 맨날 쇼크에 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쇼크 블레더는 바꿔, 쇼크 블레더는. 쇼크 블레드?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해줄게. 아, 쇼크 있다? 안 태워볼래? 자, 이렇게 쇼크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잘 안 가르쳐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 잘하려고. 이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네. 제 나이가 이제 많이 찼기 때문에 이제 접을 때가 됐나요? 좀 이따 접을 건데 이제는 좀 네. 이제 한국도 후진이 형 정도. 해외 나가서 큰 대회 나가서 일본처럼 이품만 1등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새로 알게 된 게 있으시면 전 진짜 많이 알았는데 여러분도 새로 안 게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에는 쇼크 스프링과 쇼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정남이었고요. 저는 에소스 한국 수입원 테스티다시의 이정호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